하지만 저는 팩트 체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IT적 관점, 베트남어과를 전공한 한국인과 유학생, 그리고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근로자 장단점도 같이요. 왜냐면 우리는 베트남 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주관이 섞였지만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주제는 고작 언어 때문이면 베트남 오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저 아시는 분이 지금 베트남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전공은 한국에서 베트남어 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베트남에 약 2년 정도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취업이 잘 되게 됐냐, 자기 친구들은 베트남 학과를 나오고 베트남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데도 취업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언어 때문이면 베트남 오지 말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걸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선 이 부분에서 인트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어 시장에 대한 정말, 아시겠지만 저는 팩트 체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IT적 관점, 베트남어과를 전공한 한국인과 유학생, 그리고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근로자 장단점도 같이요. 왜냐면 우리는 베트남 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주관이 섞였지만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1번에서 3번까지 공통점, 그리고 단점. 왜냐면 우리가 이거의 단점을 알아야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취업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커리어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이 해외 시장이 유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새로운 공채 시스템의 등장, 이거를 다들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쪽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편으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거고요. 당연히 외국인 관련이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로 다시 돌아가서, 고작 이 언어 때문에 베트남을 제가 왜 오지 말라 그러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베트남 경험이 있어도 돌아와서 취업이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정성적일 수밖에 없는데, 뭐 잘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들어보니 별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언어를 잘해서 취업을 하는 거면 베트남 유학생보다 적게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트남 유학생들 중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진짜 팩트입니다. 근데 사실 그 분야를 써본 사람들은 또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한국어를 진짜 잘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선 별거 아닌 게 외국 가서는 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현지 취업이 지금 굉장히 잘 돼요, 베트남에. 저는 뭐 여러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는 뭐 만만히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공채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죠. 솔직하게 대한민국 공채는 진짜 피비린내 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대기업 기준이고,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접에도 지금 현재도 면접에 참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이 베트남어 전공자들의 면접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부탁을 좀 받아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어 전공자들 면접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20명 정도를 보고 그들과 대화도 한 진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뭐 언어적으로는 뭐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베트남어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화를 해봤을 땐 또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 그 정말 언어 때문이라면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기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언어가. 물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상 정도 레벨밖에 안 됩니다. 네, 그냥 소통에 큰 문제가 없고, 네, 어려운 단어는 앉아서 대화하면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 수준이고, 전 제가 절대 잘한다 생각하진 않는데, 확실한 건 제가 생각할 땐 베트남 유학생 플러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도
생각보다 우리 생각만큼 선호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취업의 메리트가 다른 게 갖춰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아닙니다. 언어를 못하면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보고 적은 건데 월 100만원 이하고 절대 대기업 못 가나.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인재를 찾아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 내 대기업에 추천을 간혹가다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5대 그룹에 채용전제로 인턴십으로 지금 학생을 저희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뭔가요? 그 친구들 베트남어 못해요. 근데 한국어 잘해요. 한국어. 영어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중정도. 근데 그 친구들 그리고 저한테 왜 이걸 맡길까요? 저한테 그걸 부탁을 해요. 마인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해요. 마인드 교육. 저한테 그런 부탁이 들어올 때 꼭 마인드를, 제가 거쳐왔던 그 마인드를 좀 가르쳐줘라. 부탁이다.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하는 일과 좀 어느 정도 유관성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저는 제 스스로가 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언어 하나 때문에 베트남 오지 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한국인인데라고 생각을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정말 가질만한 부분이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과 수출 세계 7위의 국가라는 점. 근데 이 점을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경제 11위란 얘기, 수출 7위란 얘기는 생산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80% 정도에 육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트렌드상 단순 제조가 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 이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기사 나왔는데 제2금융권 회사는 앞으로, 제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 제2금융권 회사인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금융회사를 인수를 한다. 금융회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조 기반이 옮겨지고 있다는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제2금융권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캄보디아는 들어간 지 좀 오래됐죠. 제2금융권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쪽에 한국 한인 기업의 커스터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이니까 뽑아주겠지라는 생각에는 우리 기업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가 다른 편 찍어놓은 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커스터머 있는 데서 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쟁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업이 메리트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이윤. 진짜 큰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저는 해외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전문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해외 전문가는 솔직하게 말해서 미, 중, 일은 뺀 겁니다. 왜 이 세 나라는 뺐냐면 사실 미, 중, 일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지금 준비된 인재가 너무 많아요. 왜 같은 길로 자꾸 가요? 그쪽 길이 피비린내가 나는데.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봅시다. 이 베트남어 시장 전망이 지금 어떤지 제가 IT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제가 베트남어를 할 줄은 알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 AI가 조만간에 충분히 10년 안에 대체할 거라 생각해요. 제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해서 제 분야의 강점을 솔직하게 말해서 합리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베트남어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공들이는 이유는 솔직히 경제를 하기 위해서 공들이는 거거든요. 이 공들이는 이유가 저는 경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베트남 자료를 읽어보고 베트남의 어떻게 보면 경제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고 제가 살아온 그 경험이 이걸로 잘 녹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에 여행을 자주 가는 거고요. 길게 여행을 갔다 오는 이유도 그러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제가 학원을 다니거나 일을 하진 않거든요. 가서 저희 직원들도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거를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로 내가 평생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태용호 공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하노이 회담이, 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이 통역이라는 게 언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진짜 공감했거든요. 통역이라는 게 언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통역이라는 건 결국은 그 실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역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베트남인들 중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언어는 잘해요. 근데 이 베트남에 좀 안 좋은 습관, 콩비엣 모른다, 내 일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베트남에서 나 그거 잘 모르겠다 이런 말 잘해요. 솔직히 한국이면 있을 수 없는 말들이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한테 이런 이 통역 의뢰, 그러니까 통역 의뢰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제가 안 할 뿐이지 솔직히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려고 지금 너무 바빠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좀 더 안정이 되면 이 통역 시간. 근데 제가 언어를 잘해서는 아닙니다. 경제 때문이거든요. 경제. 솔직히 저 건당 좀 괜찮은 돈으로 제안이 들어와요. 제가 얘기도 해요. 나 그렇게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 잘하지도 않는다. 근데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네가 경제를 좋아하고 그 나라 실정에 대해 그래도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했고 그런 점에서 참고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어로 대화만 좀만 나눠봐도 이 사람이 경제관념이 있고 산업을 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자꾸 주식하라 하는 이유가 그 점 때문이고요. 주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그 시장 흐름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제조 비중, 특히 이 부가가치가 낮은데 제조 비중이 높은 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 시스템대로 역시 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개별 장세에서 솔직히 저는 좀 강점을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여튼 저는 이 IT, 이 AI 통역 시스템이 지금 네이버도 대박 쳤잖아요. 번역기로. 저는 이거 대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글라스 막 이런 걸로도. 10년 안에. 왜 이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잘 생각해보면 시간 지나면서 사라진 거 엄청 많아요. 이 톨게이트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톨게이트 다 돈 받고 현찰 받고 꽉꽉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4차 산업은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공들인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시장 줄어드는 건 아깝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의 목적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어 전공을 한 한국인과 유학생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살짝 당황하신 거 느끼셨나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제가 급하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 제가 왜 베트남을 자꾸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한 그 5년까지는, 그러니까 5년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성공은 커리어적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업적 커리어적 성공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막차예요. 왜냐면 국내 한 5년까지가 막차일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국내 베트남어 전공자가, 이 베트남어 전공이 있는 대학이 총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한국외대, 부산외대, 그리고 청운대. 제가 알기로 청운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 베트남 내에서는 이 부산외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출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곳 여러 곳에서 많은 활약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 지금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은 약 한 3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라오스가 1등, 캄보디아가 2등, 3등이 한국입니다. 이 라오스가 한 4,00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캄보디아가 한 4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과 라오스가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교민 수는 약 한 17만 명 정도가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어떻게 보면 일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렇다면은 왜 제가 자꾸 추천을 하냐, 이 베트남이 교역 3위 국가거든요. 3위. 교역이 많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와 비즈니스적으로 얽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미국, 3등이 베트남이고 4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100만이 넘어요. 제 기억으로 100만이 넘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한 600, 이 재외동포 숫자가 한 240만 정도가 되고요.
이 중국이 한 250만 정도가 되는데 베트남 17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함축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한국 내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 이 어떻게 보면은 2번 분들은 이 베트남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3번 분들이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국내, 이 베트남 내에 한국어를 전공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24개 대학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학당이라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한 13곳. 그러니까 한국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베트남은 한국어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이 돼 있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거의 일어 학과 같은 느낌이죠, 진짜.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내에 200만 주한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신규 유학생, 이 베트남인 유학생이 지금 중국인을 추월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또 느끼냐면, 제가 사실 예전 강의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베트남어로 특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저희가 특강을, 사실 특강이 주력인 회사는 아닌데 생각보다 특강 이런 제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영업을 뛰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자꾸 들어와서 이 시장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 직원으로 같이 이제 뭐 저희 강사로 등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맞춰놨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특강을 가면 저는 이제 베트남어 특강을 하고 저희 저희 강사님께서는, 중국인 강사님께서는 중국인 특강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랑 이분들 같은 경우엔 뭐라 그래야죠? 이 거의 학생들이 3, 4학년이에요. 베트남 같은 경우엔 1, 2학년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담당자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영업도 이제 그 목적은 아니었지만 영업을 뛰다가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또 커스터머가 해달라는 건 또 해줘야죠. 퀄리티가 또 우리가 되니까 해드리는데, 저 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 해드리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유학생이 중국이 6만인데 이게 한 번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 3만 정도가 되는데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트남 유학생들이 또 한 번에 쫙 빠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베트남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한 5명 정도가 졸업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향후 한 3, 4년 안에 우르르 한번 졸업할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엔 더 치열해지는 시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면은, 저 여행을 또 길게 가요, 베트남에. 여행을 길게 가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면은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이 호텔에, 전 거기 사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랑 친해졌는데, 그 직원들이 이번에 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오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영어처럼 된 거야, 한국어가. 그래도 조금은 할 줄 알아요? 뭐 돈도 벌고, 한국이 인건비가 높으니까 돈도 벌고, 좀 무리를 해서 안 오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GDP의 40%가 한국 기업이 하고 있고, 이 베트남은 수출의 80%를 외국 기업이에요. 근데 이 중에 60%를 한국 기업이에요, 수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베트남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도 베트남이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1등이 미국이기 때문에, 수입은 또 중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원리 때문에 이 영어와 중국어가 당연히 인기가 또 있어요. 특히 이 미중 무역전쟁 이후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더 피비린내가 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도 단점은 있어요. 이 베트남 유학생 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의식이 깨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보통 일을 목적으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 목적도 커요.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비중이 공부보다는 일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지만 그들 중에도 분명 에이스가 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의식은 깨어가고 있어요. 그게 한국 분들이 긴장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어 잘하면 돈 많이 번다면, 예전에 베트남에 있는 한인 잡지에도 한번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이 의외로 베트남 통역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요. 왜냐면 언어가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이 베트남 분이든 한국 분이든 좀 문화를 잘 알고 경제를 아는 친구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제안이 들어요. 제가 말한 이 제안은 작은 회사에서 제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제안이.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런 단계고, 지금 이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베트남이 미국을 꺾고 14만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베트남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될 부분, 국제결혼.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하나 뽑았죠. 이 한국 남자들이 지금 베트남 여성분들과 결혼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2016, 2017, 2018 다 통틀어가지고 베트남이 1등입니다. 국제결혼.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국 살다 보면 당연히 한국어도 공부하겠죠. 그리고 베트남에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단점, 특히 이 도덕성 부분에 큰 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후진국이에요. 그런 부분에, 도덕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거짓말, 이거는 베트남에 좀 근무해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거짓말, 모른 척, 무책임, 이런 게 있지만, 확실한 건 그들은 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전부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생기겠죠? 이분이 캄보디아 여성분이신데 한국으로 이제 국제 결혼을 하셔서 이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당구로 이제 지금 한국 국내 랭킹 1위, 세계 랭킹 3위이세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번 돈을 지금 캄보디아에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를 저는 욕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저도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제가 베트남 진짜 좋아하지만 저의 그래도 퍼스트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조국이 당연히 따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희생을 할 거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한두 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거 오바하는 거예요, 오바. 그런 거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인들 충분히 베트남 내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도 있고, 한국에서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베트남 내에서도. 물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저도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